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2월 주식시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30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말을 맞이해서 기관들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 오늘 외국인도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평균보다 아우는 상대적으로 주춤한데요. 그래도 기관의 스쿰이 들어오면서 535포인트를 중심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3월 증시 전망도 함께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코너 소개부터 만나봅니다. 네, 2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전문가들은 3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 글로벌 변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강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리포트를 쓰신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월 주식시장 돌이켜보면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환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북한발 리스크까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코스피인데 2월 전망보다 높게 잡으셨던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2월 초에 종합주가지수가 1930선까지 밀렸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된 악재가 계속 이어지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G20 재무장관 회담 이후로 엔화 약세가 진정기미를 나타냈고 여기에서 비롯된 외국인의 소극적 태도도 매수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환경 자체가 개선된 점 등이 있었고요. 일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국의 시캐스트 발동에 대한 우려, 이탈리아 총선 등과 같은 변수 등은 등장했지만 다소 증시 외적인 변수의 요인 등으로 인해서 다소 좀 시장이 불안감에서 빨리 벗어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2월 주식시장이 진행되는 동안 호재가 많지는 않았지만 잠재되었었던 악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었다라는 점이 오히려 어떤 상승 기대 요인 등을 더 자극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당사에서는 3월 예상 밴드를 하단을 1950, 상단을 21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2월 반등세 연장 가능성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악재에도 잘 견디는 내성을 확인하는 한 달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 충분되어야 할지 분석해봐야겠습니다. 이제 1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2000선 안착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기업 실적 회복인데요. 하지만 이 조건에 대해서는 다소 좀 기대 요인이 좀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난 4분기 우리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발생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약 29조 7천, 30조 원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현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대략 35조 7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환율이라든지 어떤 교육 상황 등을 놓고 보면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게 크게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확률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미 이익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고 2월 초까지 이런 우려 등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당장 1분기 실적이 부진한 부분 등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어 왔었던 이유 등이 해소될 만한 이유 등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역시 시장에서는 수급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월엔 뱅가드 펀드 물량에 대한 부담도 시장을 억눌렀던 재료가 되기도 했는데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셨던데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사실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연초 지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의 동향을 살펴보면 올 연초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달 넘게 매수하다가 그 매수의 정점에 위치해 있었고, 하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나서게 된 그 시기가 상당히 짧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어떤 매수 기대 요인 등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현재 일본 주식시장이 조금 승고르기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한일 증시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점검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일본 주식 시장이 우리보다 더 매력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환율을 의식해서 투자를 소극적으로 가져갔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조건의 스트레스에서만 벗어나줄 수 있다라면은 오히려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점진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2011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항상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약 15조 원 이상 연간 기준으로 매수를 해왔었기 때문에 올 연말쯤 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2013년 매매 동향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는 매수 우위일 가능성 자체가 크고 이런 점 등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시너지를 가져다 줄 때 주가의 상승 요령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럼 3월 추천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유지해 주셨는데요. 새롭게 금융이 부각됐고요. 또 2월 때 추천 업종이었던 건설은 제외됐는데 변경 이유도 들어보고요. 추천 업종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당장 1분기나 2분기 실적을 기준해서 보면 뚜렷한 어떤 관심 종목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장 그런 이익 모멘텀에서 조금 벗어나서 절대적으로 장부 가치에 기준한 저평가 매력이 높은 종목들을 찾다 보면 최근에 강세 현상을 자주 보여주게 되는 종목들이 다수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 그리고 증권 그리고 조선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업종 등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올 2분기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장부 가치 이 기준한 PBR 지표를 놓고 볼 때 대부분 1배를 밑돌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재 PBR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업종은 조선과 금융업종 등으로 볼 수가 있고 IT 업종은 삼성전자의 이익 가시성이 너무 좋은데다가 1분기에 대한 어떤 이익 둔화가 있더라도 2분기에 어떤 개선 확률 자체가 높은 만큼 여전히 IT 업종에 대한 관심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전반적인 어떤 재무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는 건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1분기 실적의 가시성이 조금 강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트레이딩 관점과 또 재하락의 위험이 잠재져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반영됐었죠. 단기적인 호재보다 시장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성장 동력을 찾는다면 어느 쪽일지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정책 테마는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최근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인선 구성 과정 및 국정 운영 목표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시적 정책 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명박 정부 때의 정부 정책처럼 한국 경제가 4% 이상 성장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복지나 일자리 창출 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 테마주들을 발굴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하지만 이런 미시적인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체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리해서 복지라든지 의료 이런 부분 등이 시장에 강조됨으로써 최근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들에 대한 너무 선제적인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그런 테마 요인에 대한 기대 효과보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변화 등을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3월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 가운데 추천 종목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당사에서는 커버하는 종목들 중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관심 업종 중 삼성전자, 우리금융,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현재 8조 6천 정도로 지난 4분기와 비교해서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4월 신규 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리고 예상 밖으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절감되었을 때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면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금융과 삼성중공업은 단기 실적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매력적인 부분은 부족하지만 절대 장부 가치를 기준해서 저가 인식 자체가 강한 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3월달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우리금융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 상황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국인 선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물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상황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 사실 삼성전자 얘기 잠깐 하자면요. 어제 제가 합성 전략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삼성전자 2% 넘게 시초가 형성되고 고압에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물 외국인 기관 전부 다 파는 걸로 보였었고요. 사실 지금 매수세가 몰리는 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 쪽에서 63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차익 거래가 1000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시스가 1.23, 즉 오늘 1평균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높았을 때도 차익 거래가 그다지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선물 합션 전략으로 같이 현물을 매수하는 전략을 썼었는데 오늘 증권 쪽 물량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약간의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선물이 2천억 정도 땡기고 있습니다. 12월 이후에 누적 선물이 2만 6천 계약까지 2월 초에 늘어났던 것이 이렇게 되면 거의 5천 계약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3월 컷오프 일칭대회 2주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미국의 시캐스터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떤 외국인의 방향성이 지금 지나치게 꼭 유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재세팅을 선물 쪽을 매도나 아니면 매수 어느 쪽을 만약에 세팅을 하게 되면 시장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유동성 장세는 분명합니다. 어떤 밤사이에도 버냉키가 그리고 22의 드라기 총재가 어떤 통화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얘기까지 사실 나왔었는데요. 그런 유동성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런 핫머니들이 환율에 의해서 이곳저곳 시장을 움직여 다니고 상품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넘나들면서 시장을 계속 좀 혼돈의 장을 변동성을 키우는 장세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도는 역시 전차군단입니다. 그 이후로는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전기전자 업종 아침에 매도했던 삼성전자가요. 이 방송 전에 제가 보니까 10초 만에 100억씩 들어오는데요. 결국 비차익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물량 결국 근데 오늘 프로그램이 지금 1,800억이 들어왔거든요. 1시간 만에. 근데 외국인이 820억 그리고 기관이 670억을 삽니다. 그럼 총 합이 얼마입니까? 1,750억.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랑 지금 손매매랑 거의 비슷합니다. 즉 손매매를 사고 있는 건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를 손매매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하고 결국에는 손매매는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대형주들 전차군자 개인이 얼마나 따라잡겠습니까? 수익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따 투자 들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시장의 상승 영원히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사실 좀 안 가지는 게 맞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도 오르고 또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 쪽에서는 차익 매물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주체별로 속내는 현재 어떤가요? 네, 외국인은요, 생각하는 대로 시장은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투자 전략 때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미국 시캐스터 뉴스 퍼뜨리고 올라가네. 결국에는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악재적인 뉴스들에 시장은 올라가고 좀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시캐스터 문제가 어떤 증시에 꼭 악재적인 뉴스로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신용 강등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리고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증시 예측이 힘들다. 워낙 변수에 의해서 힘들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도 프로그램, 즉 차익 거래만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기관에서 금융 투자, 즉 증권 쪽 물량이 630억 들어오고 있고 투신, 은행 이쪽 약간 40억씩 사고요. 보험이나 기금은 오히려 팔고 있죠. 연기금이 사실 지수가 올라오니까 굳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 길 간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나 제약 업종, 코스피 내에서는 내수 업종,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어떤 부품주들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로 개별 종목 장세가 기간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해서만 기간은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 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통화 가치, 즉 달러, 그리고 엔화, 그리고 유로화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유로화는 상당히 달러 대비 안전자산을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은 오늘 최근에 이탈리아 이슈 때문에 1.3불대를 깨질 것 같은 유로가 달러 대비 1.3147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시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을 한 거고요. 엔화는 또 반대입니다. 엔화는 역시 달러 대비 지금 92.56엔 어제 대비 1.3%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자동차 업종이 1.4% 현대차가 오르고 기아차 0.7% 오른다. 기계에 의한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매도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즉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기계 물량이 들어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논리지 환율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91엔대까지 엔화가 강세 전환했던 게 오늘 1.5엔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 자동차 업종의 악재적인 뉴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 프로그램 위에서 흔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총 상위주로 지수를 흔드는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아침에 삼성전자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했다가 쭉 올리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이 얼마 필요도 없고요. 오늘 외국인 400억, 기관이 300억, 삼성전자 집중 700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지수를 딱 당길 수가 있습니다. 선물지수가 270선을 찍고 지금 약간 269 라인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변동성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외국인의 선물 방향이 결국에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을지 내릴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아마 다음 주, 즉 만기 전주에 어느 정도 방향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약이나 최근에 뭐 종근당 같은 제약업종 오늘 CJ가 또다시 신고가를 내는데 음식료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이요.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상승 내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동서, 뭐 커피 만드는 회사죠. 녹차 이런 동서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상 최고가로 찍었고요. 그리고 뭐 대상 최근에 뭐 고추장 만드는 회사죠. 이런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제약 업종이 계속 강하다는 건요. 내수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차 군단은 시장을 흔들기 위한 어떤 도구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물과 같이 연계된 전략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제가 어제 잠깐 어떤 그 개인들의 전기전자 업종 파는 거 삼성전자 파는 거 고점에 판다. 연초에 들어와서 고점에 판다? 개인 같지 않고 약간 통정거래라고 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이 삼성전자 저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올라오면 계속 파는 건 개인밖에 없는데요. 사실 외국인이 팔 때 개인이 사고 있고요. 개인이 살 때 개인이 팔 때 외국인이 삽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정거래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그러면은 최근에 수익을 냈었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가는 맨날 수익을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 점이 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코스피는요. 지수 상승을 위한 어떤 물리신 민감주 종목이 있으면은 좀 던지셔서 비중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제약, 음식료 업종, 이런 업종 지속 관심을 가지면서 어쨌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유동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이 외국인이 16거래일째 사다가 오늘 조금 팔고 있는데 IT 부품주들 최근에 좀 조정 좀 받고 있지만 지속 관심 가지면서 결국엔 지금 장세에서는 여전히 믿는 건 펀더멘탈 논리로 믿으시고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면은 시장을 비트할 수 있다. 시장 지수에 대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좀 관심을 버리시길 바라시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선정한 오늘의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업종목입니다. 두 종목이 있는데요. SBS 미디어 홀딩스 저평가 분석이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설에 급변동하면서 현재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로엔케인데요. 신주 인수권 행사가 하향 소식에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KIC 투자전문의 김성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업종목에 대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 업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2008년 SBS를 인적 분할해서 신설된 신수 지주회사로 SBS 콘텐츠 허브 등 2개의 상장사와 SBS 플러스, SBS 골프, SBS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비상장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동사 실적은 주로 SBS 주가에 많이 연동되는데요. 2월 27일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SBS 미디어 홀딩스가 SBS 그룹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된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3일 연속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영위 중인 방송 광고 및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서 향후 성장성 전망도 매우 긍정적입니다만 다수의 소송이 걸려있는 건은 향후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5일선 지지선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는 60일선이 위치한 6,500원 선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업종목은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설립한 기능형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데요. 멀티미디어 분야 핵심 기술인 시스템 온칩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MP3, MWA 등 압축 오디오 파일 재생 기능을 가진 광학 집적 회로와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진 집적 회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처를 일본 등 해외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DMB용 반도체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신사업도 집중할 계획인데 2013년 상반기 차량용 터치 센서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3억 원 흑자 전환되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었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안철수 신당 창당 테마로 급등한 측면에서 매수는 좀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PBR이 6.5배로 자산가치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로엔케인데요. 어제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로엔케인은 제3회 무기명식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을 2,750원에서 1,929원으로 조정했다고 25일 공시를 했습니다. 동사는 손목시계 제조 및 도매업, 컴퓨터 및 유류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매매,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국내 스마트 그리드 사업 진출 기반을 위해서 원격 자동 검침 기술을 개발한 주식회사 파워챔프 주식의 양수를 작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 사업이 부진한 데다가 자동차 신발 화장품 수입 유통으로 실적 전환을 노렸지만 작년 영업 손실 46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아주 부진한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은 기존 투자자들께서는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전문가 공감도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일부 출연자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은 월말을 맞이해서 기관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코스피 2040포인트 전고점 돌파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주식회사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는 시장이 오르면서 지수 관련주 일부는 현금화하자 개별주에 집중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 임형식 전문가는 1분기 실적 회복이 되고 있는 피팅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JB스탁의 정희정 팀장은 개별 종목, 개별 모멘텀을 찾아보고 동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는 예고된 악재지만 협상 결렬 가능성 있다. 하루 더 관망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순서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봐 드렸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네, 일단 오늘장 뭐 잘 오르고 있는데 일단 지수 관련주 일부 현금화 그리고 개별주 집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 회복 하고 있는 지금 피팅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수급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지수 자체는 오르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개별 모멘텀이 더욱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총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님만의 오늘장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오늘장 보게 되면 일단 FOMC 회의 및 그 ECB에 대한 발언이 나온 자체가 좀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내막을 자세히 이제 뜯어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각국이 좀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억누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되게 변하게 되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금융이나 화학 그리고 철강의 그런 이익 개선세, 그러니까 판매 단가 인상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차 잔고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아직까지는 현금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서 같이 이제 지수가 돼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현금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은 이제 다름 아닌 기업은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 신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나라 그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에 따른 수혜가 첫 번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민간부채, 그러니까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상환 능력이라든지 또 특히나 또 부동산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함으로 해서 이 민간부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들의 예금도 받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 기업들에 대한 자금의 대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민간부채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 있어서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행 금융주들은 워낙에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PER 기준도 물론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지만 PBR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지금 현재는 PBR 기준으로 해서 0.5배 이하 수준에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PBR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선으로 지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인 기업은행 현재가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 12,000원이라는 점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공무실 작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25포인트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꾸준하게 다시 한번 조금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 것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버냉키 의장과 마리오 총재가 둘 다 같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유로존 내에서도 경기 신뢰 지수 역시 꾸준하게 좀 회복을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ECB 총재가 역시나 경기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또 버냉키 역시 QE3 꾸준하게 유지하고 또 실업률이 안 좋을 거예요. 고용이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양책까지 좀 내놓을 걸 그런 의지까지 말했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다시 한번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표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고 시퀘스터 협상 역시 좀 시작이 들어가서 빠르면은 뭐 다음 주 초 3월 이번 주 안으로 좀 협상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네요. 자, 오늘 2월 마지막 장 김선윤의 공공시 작전과 함께 자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 총 5가지 종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만도 월요일에 말씀드렸고요. 화요일날 인프라웨어 말씀 좀 드렸었고, 자,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PSK 말씀드렸고요. 목요일날 웅진 CQ잉 말씀드렸고, 동아지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만도, 자, 전부 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 가격과 그리고 가장 높이 올랐을 때 가격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는데, 자, 만도가 5.95%, 6% 가까이 수익이 났었고, 인프라웨어가 8% 정도, 자, PS가 3.72%, 웅진싱크빅이 12.71%, 자, 동아지질은 고가 뚫고 가지 못했고요. 손절가 대응이 됐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이 일단 3% 이상, 제가 목표치로 삼는 3% 이상의 수익이 일단은 5개 종목 중에 4개가 난 상황이죠. 자, 충분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만도랑 PSK는 정리가 들어갔고요. 인프라웨어랑 웅진 싱크빅은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인프라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프라웨어 역시나 11,000원 깨지 않는 이상 가져가라 말씀 좀 드렸는데 꾸준하게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바로 그 전고점을 좀 뚫으려는 그 시도를 보여줍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제가 굉장히 좋다 그랬고 수급 역시 퍼펙트하고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목받는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관련주 역시나 실적 올해도 역시나 좋습니다. 갤럭시 나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도 매수 유효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이 종목 얼마 말씀드렸죠? 15,000원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갖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웅진 시크빅입니다. 자, 웅진 시크빅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실적도 좋지만 역시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연기금 수급 정말 퍼펙트하고요. 투신 금융투자 수급이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자,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일 이상, 한 12일, 12일 좀 되는 것 같네요. 꾸준하게 지금 15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약간 빠지는 모습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이 종목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는 힘이 좀 느껴집니다. 기관들의 매수 단가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예상이 되는 게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 바로 전 고점 바로 얼마죠? 작년 9월에 보여줬던 가격이 지금 9,000원대인데 이 가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아직 물량을 털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관들이 일단 이거 뚫고서 그 다음 고점 라인 얼마? 1,750원. 이 정도는 아니게. 이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말씀드리는 가격 10,000원까지는 2,500가 10,000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웅진 시크빅 이 종목 어제도 많은 전문가들이 좀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수익이 10% 이상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서 이 종목은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는 전략 꼭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에요. 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자, 대한약품입니다. 자, 대한약품 역시나 제가 수급적으로 좀 턴이 보였길래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매수가가 18,000원이었습니다. 18,000원 제가 시장가로 좀 매수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큰 변동사항은 없이 지금 현재가로 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대한약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오늘이랑 다음 주 월요일날. 자, 근데 3월달에 제가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보건복지부에서 제약산업 로드맵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기관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은 항상 뚫지 못했던 가격 18,000원 뚫고서 안착을 해주면서
19,000원까지 여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 목표가 한 19,000원 보고 대응해 드리는 건데 다 2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걱정하지 말고 좀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한 3% 정도만 대응하시면 참 좋고요. 좀 짧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한 달에 제가 목표 수익률이 한 5에서 1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좀 내서 꾸준하게 1년을 가져가시면 수익이 굉장하잖아요. 이걸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제가 이 종목들 그냥 막 차트만 보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수급과 실적은 또 기본으로 좀 보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대덕전자랑 제가 금호타이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대덕전자부터 살펴볼게요. 자, 대덕전자가 좀 괜찮습니다. 차트 흐름 굉장히 조금 양호한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이 실적이 또 굉장히 양호합니다. 실적 4분기 실적 굉장히 양호하고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실적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란 거죠. 그런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수급적인 부분인데 자, 살펴볼게요. 자, 수급적으로 기간 중에서 특히 연기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됩니다. 어제 연기금이 76,000주 매수했어요. 어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100원밖에 안 올랐다고요. 자, 그 전날에 연기금이 30,000주 매수합니다. 그때 이제 500원 조금 많이 올랐는데 자, 갑자기 그 기관들 팔던 투신권의 물량이 다시 들어오고 금융투자 물량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기관들의 매수가 어제 집중이 됩니다. 꾸준하게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200원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 지금 기간 들어오는 겁니다. 기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종목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다. 자, 차트상으로 살펴볼게요. 자, 차트상으로 살펴보자면은 꾸준하게 지금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덕전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대덕전자 코스피 종목 중에 하나이고 꾸준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대덕전자의 실적에 문제가 없고 수급상으로 갑자기 턴을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를 좀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덕전자가 항상 뚫지 못했던 박스권이 바로 작년에 보여줬던 게 바로 가격이 고가 12,800원 정도에서 저가가 한 만 원 정도로 항상 잡히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약간 좀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였었죠. 그러고 나서 빠진 이후에 이때 큰 포인트로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게 바로 올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봉으로 가볼게요. 자, 일봉으로 가면은 올해 바로 2월 달부터 반등이 시작됩니다. 2월 달부터 반등이 시작된 이유가 자, 이 종목이 실적이 좀 불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그렇지가 않고 이 종목이 실적이 좀 양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양호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팔지 못했던 기관들 물량들이 좀 나와줍니다. 나와줬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흐름을 살펴보자면은 이 종목 지금 이 11,000원에 머무를 종목이 아니고 12,000원 이상까지 갈 종목으로 기관들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오죠? 자, 연기금에서 지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금에서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대덕전자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뭐 짧게는 일주일 정도 보신다면 한 3, 4%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기관들이 턴을 했어요. 기관들이 방금 이렇게 들어온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떤 종목처럼? 자, 웅진 싱크빅 기관 매수 확 들어오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정말 좋은 그림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웅진 싱크빅입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가 특히 연기금 매수 들어오는 거, 기관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잖아요.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바로 대덕전자에서. 자, 그러니까 대덕전자 같은 종목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살펴보시면서 관심 종목 매수를 조금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금호타이어입니다. 자, 금호타이어 볼게요. 자, 금호타이어 역시나 실적 부분에서 괜찮고요. 크게 문제는 없는 종목입니다. 자, 금호타이어 수급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수급상황부터. 자, 수급상황은 금호타이어가 대덕전자보다는 훨씬 퍼펙트합니다. 굉장히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수급상황 살펴보자면은 자, 기관들의 수급상황 지금 꾸준하게 며칠 연속, 7일 연속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그 중심에 있는 수급이 바로 누구? 자, 투신권 물량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물량이 들어왔는데 투신권이 한 30만 주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역시 한 60만 주 그것도 아주 최근에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들만 팔고 나가고 외국인들만 팔고 나가는 시장이 좀 되어버렸어요. 이 종목 현재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입니다. 자, 금호타이어가 꾸준하게 다시 반등을 주는데 제가 왜 금호타이어를 포인트로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수급상 보시면 이때 최근 들어서 거의 한 7, 8일 정도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는데 자, 차트상으로 보니까 7, 8일 전이 바로 언제? 이때부터예요. 급등하고 이때가 아니고 바로 이때부터 라인 잡힙니다. 이때부터 들어왔다고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이때부터 급격하게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기관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매수 평단가 자체가 이때부터 샀기 때문에 매수 평단가가 얼마냐면요. 한 12만 12,100원, 200원 정도 라인이 잡혀요. 왜냐하면은 이날 가장 양대 양봉 이날 굉장히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또 많이 잡았기 때문에 12,100원, 200원대가 바로 기관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최근의 단가예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현재가 이거 노리려고 매수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금호타이어 좀 크게 볼까요? 예전에 금호타이어 정말 잘 가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금호타이어가 많이 올라서 움직이던 가격대가 바로 14,000원, 15,000원대 한번 크게 가려다가 실적 부분에서 우려가 되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3, 4분기부터 해가지고 쭉 빠져내려갔다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다시 반등을 주는 그 시점, 터닝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는 바로 어떤 패턴? V자형 반등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시점이란 거죠. 그리고 V자형 반등, 크게 그 V자형 반등 패턴에서도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약간의 단기 박스권을 보이다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그 시점인데 기관들의 매수 평단가를 살펴보니까 또 기관들의 매수 평단가가 얼마? 12,100원, 200원 선. 그러면은 현재가에서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은 나는 기관보다 한 마이너스 2% 정도는 덜 먹었지만서도 그래도 기관들이 그거 먹으려고 덤비겠습니까? 아니죠. 더 갑니다. 이 종목 충분히 기관들 얼마까지 그 바로 전에 행보 구간이었던 구간 얼마죠? 네모칸 쳐드릴게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얼마죠? 자, 13,000원이 딱 걸리네요. 13,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무조건 도달할 수 있는 그 가격이란 거죠. 13,000원이 되면 여러분 수익량 5% 정도 된다는 거죠.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금호타이어가 아닐까. 자, 글로벌 시황적으로도 지금 갑자기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크릿 문제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유럽 쪽의 이탈리아 문제도 아직은 확실하게 폭탄이 터지진 않았지만서도 ECB 총재가 조금 막으려는 경향, 살리려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서 오늘 역시나 코스피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당분간에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한 반등이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대덕전자를 오늘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금호타이어를 선택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두 종목을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오늘을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은 대덕전자 반, 금호타이어 반을 좀 넣어볼게요. 둘 다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고 대덕전자는 이미 기관들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끌어올리려는 그 성격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상승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목표가를 좀 잡기 전에 현재가에서, 그러니까 현재가가 11,100원 정도인데 한 11,100원에서 11,150원 정도로 매수를 해 주시고요. 충분히 매수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3% 정도, 한 11,500원 정도까지 대응을 해 주신다면은 괜찮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금호타이어입니다. 자, 금호타이어 역시 꾸준하게 기관들의 말씀드린 기관들의 평균 단가 얼마죠? 11,100원, 2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기관들의 평균 단가보다 조금 제가 비싸게 상관없어요. 현재가 12,400원에 매수. 자, 살펴볼게요. 12,400원, 12,450원인데 12,450원 상관없습니다. 12,450원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12,450원 매수하시고 충분히 수익 나서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13,000원까지만 대응을 해주세요. 자, 이거는 기관들이 너무 퍼펙트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 최소한 5%, 7% 먹는 거 아시죠? 이 종목. 예, 다 그런 겁니다. 기관들은 보통 그 정도, 짧게는 그 정도 먹고 많게는 좀 10% 이상 먹는데 이 종목은 한 5에서 10%는 일단 가고 나서 기관들 고민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12,000,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 잡고 한 13,000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자체는 한 12,000원 정도만, 한 13,800원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짧게 대응을 하시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대덕전자랑 금호타이어 둘 다 매수를 좀 해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선민의 공공주 작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증시 흐름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또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보다는 간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16% 상승한 2317.4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0.87%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는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월 3일에 있을 전국 정치협의회 그리고 3월 5일에 있을 전국 인민 대표자회의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는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중국의 제조 PMI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춘절 연휴로 인한 근무일이 줄어들었던 만큼 연휴 기간의 생산 활동의 감소로 인한 이러한 PMI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3년도 철광석 수요는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소폭 상승세를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2012년 중국의 럭셔리 업종에 대한 실적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럭셔리 관련 업종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1분기 GDP 성장률은 8%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인민대표자회의 그리고 전국 정치협의회인 이 양해를 통한 시장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 혹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증시는 간망세를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00선에서의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소폭이나마 상승 기조를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다소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다음 주 좀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양해가 열립니다. 결국 이 양해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 및 경제가 회복 기조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에 따른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증시가 하락보다는 다음 주에는 간망세 속에서 이러한 정치 협의회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상승폭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증시가 급락보다는 완만한 기간 조정 장세 이후 다시금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의 중국 증시 분석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